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돈 못 내. 너 조합장 너 사기꾼이네. 이거는 작년까지 얘기. 더 심각한.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 없었다. KB에서만 최초로 밝히는. 비밀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모시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어떡해. 얘기 하고 네. 싶진 않은데 네네.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선은 쉽게 먼저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사비 올라가고 이에 따라 분담금 올라가고 조합이랑 시공사랑 엄청 싸워대고 우리 둔촌주공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공사도 멈춰져요. 공사 중단. 그러니까 착공 이후로는 물가 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공사비 올려달라는 거 맨날 올려달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공 계약한 다음에 착공 전에 이제 물가 상승분을 일단 반영을 하고요. 여기서 올려달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낮추고 싶으면 조합이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나쁜 놈이냐라고만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게 건설사들도 지금 엄청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소, 중견 건설사들 특히 지방사업장 많이 한 곳들은 다 박살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방 중견 건설사들 무너지는 게 이제 PF 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중소, 중견 건설사들만 힘드냐? 라고 하기에는 메이저 건설사들도 한번 직접 재무제표 까보면 압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예요. 그냥 한 자릿수 정도가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도 못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건설업이 힘들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건설사도 내가 이렇게는 역마진해서 안 돼 하면서 어떻게든 올려줘 라고 하면 움직이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담금이 올라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래서 우리가 또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다 떠안기 싫으니까 일반 분양가로 전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도 높지만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인상은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정비 사업들은 다 올스톱이다. 서울 수도권도 이제 분담금 5, 6억 얘기 나온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돈을 그래도 내고서라도 가치가 있다 하는 지역들은 가는데 이 돈 못 내. 너 조합장 너 사기꾼이네. 너 분명 동의서 거둘 때는 공짜로 집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아니면 너 그 전에 분담금 2억이면 된다며 왜 5억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동의서 거둘 때는 거의 막 5년 전, 10년 전에 거뒀을 텐데 그때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이 2, 3억에도 많이 했어요. 일단 공사비가 두세 배가 점프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 사항이고요. 근데 이거는 작년까지의 얘기. 네. 올해는 또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네, 더 심각한. 더 심각한가요? 네.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어떤 사실 사업성이라는 게 더 근본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사업성 있는 곳조차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조기 대선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탄핵 국면으로 인하여 엄청 흔들리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부동산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심각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정책 하나로 움직여지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목동 신시가지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정권 때 안전진단 기준을 너무나도 이제 가혹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당시 6단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해버렸는데 6단지는 통과했는데 다른 단지 줄줄이 떨어졌어요. 아니 조성 연차도 다 비슷하고 6단지는 되고 다른 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실 뭐 없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5개 지역이 통과가 됐고 다 1차는 통과해도 2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진단부터가 안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사실 우리가 정부, 인허가권자에 대한 영향들이 되게 커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정권적인 리스크라고 보게 되면 일단 재건축이 되게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다시 높일 수 있고요. 이거는 국회 사항도 아닙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으로 갖다가 가중치 변경할 수 있거든요. 다시 안전진단 다 올스톱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다시 강하게 이제 시행해 버리게 되면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만 놓고 보면 재건축 힘들겠네.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재개발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도 지금 조합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장 리스크가 좀 있어요. 아, 그건 또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적어도 인허가권자만 또 제대로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업은 진행이 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인허가를 잘 내준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공공기여를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임대주택 더 지어라, 공공기부 체납 더 해라.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여 하면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인허가 자체를 다 발목 잡다 보니까 인허가 빨리 받아야겠네. 지금 시장 체제에서도 일단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깝깝한 겁니다. 인허가를 못 받겠네.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이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지역은 재초안을 피했고요. 그 이후는 재초안이 걸립니다. 이런 곳이냐 아니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지 재개발 초과이익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인허가 리스크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안전하게 가려면 우리가 인허가를 끝마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는 그래도 조합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받은 재개발 지역들은 여기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알아봐야 될 것들이 좀 많군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책에서 부동산 초보자들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 투자를 권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고 참고로 저희 집안은 정비사업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비사업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에 너무 질려가지고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한번 해보고 재미를 봤어. 그러면 정비사업만 투자를 해요. 아파트는 이제 심심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신축 아파트 사세요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축 좋은 거 다 알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축 좀 비싸니까.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신축을 좀 살려면.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려 했었을 때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었던 뭐 사업성에 대한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재건축도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자, 뭐 재건축과 달리 좀 빠른 속도와 기부 체납이 없는 리모델링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곳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리모델링은 진짜 힘들다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차례가 다시 오나라는 생각들 좀 해요. 이게 일단 먼저 전제 조건에 깔고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가는 부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렇게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리모델링 간다 해서 공사비가 싸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재건축 공사비보다도 리모델링 공사비 더 비싼 단지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결국 분담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도 리모델링이 수평 중축은 일반 분양이 없죠. 수직 중축은 일반 분양 나온다지만 인허가가 사실상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송파구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이 그렇게 수직 중축으로 갔지만 대부분은 다 박살나고 있고, 그리고 별도동 증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재건축 대비해서 솔직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담금은 각오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담에 각오했었을 때도 입지 대비해서 괜찮은 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너무 뭐 그냥 아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또 리모델링 중에서도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지금 법적 상한보다도 넘어가는 곳들은 재건축으로도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처럼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갈 수밖에 없는 조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여기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곳들도 있고,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시니까 이쪽 투자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만한 어떤 조언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정비사업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가격이 많이 조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들을 보다 보면 조정될만 해서 조정된 곳들이 있고, 여기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조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옥석 가리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저렴한 금액의 신축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곳과 조금 어려운 곳들,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막연하게 리스크 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훈련들이 돼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부가 선행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상반기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좀 열려 있다라고 봐요. 이 영상이 3부 마지막이고, 그리고 3부 영상에 끝까지 시청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준비가 돼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에서 입지에 대한 사항들, 시장에 대한 사항,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 쭉 설명해 놨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 두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올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망 및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